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특히 먹는 약, 이 경구용 치료제로의 전환이라는 아주 뜨거운 경쟁 상황, 여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거대 제약사인 일라일릴리하고 또 노보노디스크 이 두 회사의 경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죠. 네, 기존에는 아무래도 주사제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복용하기 편한 그 알약 형태, 이 치료제 개발이랑 또 출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그 GLP-1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그 식욕이나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작용제의 기반 기술인데요. 이걸 어떻게 알약으로 잘 만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렇군요. 특히 그 위고비라는 주사제로 시장의 문을 열었던 노보 노디스크가 최근에 좀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제 시장에서 어떤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 그 전략하고 의미를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경쟁 상황부터 좀 더 명확히 짚어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 이 주사제들이 시장에서 아주 격렬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위고비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미국 내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나중에 나온 릴리가 더 높다. 뭐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노보 입장에서는 좀 아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죠.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위고비 주사제의 고질적인 공급 부족 사태였습니다. 이게 수요는 막 폭발하는데 생산이 못 따라가니까 기회를 놓친 측면이 아주 크죠. 아, 생산이. 네. 거기다가 또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 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됐고요. 실제로 2024년 하반기 들어서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꽤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싸움터,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로 쏠리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내년 출시가 유력하다는 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하고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이게 쉽게 말하면 위고비 알약 버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노보노디스크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현재 시장 예측을 보면요. 노보의 경구용 약이 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먼저 나온다. 네. 이 최초 출시 타이틀, 이걸 딱 거머쥐면서 지금의 좀 불리한 판도를 뒤집어 보겠다. 이런 전략적인 의도가 보이는 거죠. 최초 출시라.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노보노디스크가 이 경구용 약에 대한 임상 데이터, 그것도 꽤 긍정적인 데이터를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왜 그동안은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출시를 서두르는 걸까요? 타이밍이 뭐랄까 좀 절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일단 노보노디스크 측의 공식적인 설명을 보면요. 공급 안정성 확보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아, 공급, 또 공급 얘기군요. 네. 과거에 위고비 주사제 때 겪었던 그 공급 부족 사태, 이걸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죠. 단순히 약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대규모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로서 시장을 딱 선도하겠다. 이런 포부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공급 안정성이라.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알약 형태가 주사제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 활성 제약 성분, API, 그러니까 약효 내는 핵심 원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공급 면에서는 엄청난 부담일 텐데요. 그냥 뭐 생산시설만 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바로 기술적인 난제 중 하나였죠.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아무래도 소화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감안하면 주사제보다 훨씬 고용량의 API가 들어가야 원하는 약효를 낼 수 있거든요. 훨씬 많이요? 네. 하지만 노보노디스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년간 API 생산 능력 확충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투자를 많이 했군요. 네, 특히 좀 주목할 점은 이 경구용 위고비 생산의 모든 공정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자기네들 대규모
통합 생산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공개했어요. 공급망 전체에 대한 어떤 통제력, 자신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과거의 그 공급 부족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준비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번엔 정말 다를까 하는 의구심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전례가 있으니까요. 물론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보 쪽에서는 API 자체 생산 능력 확대뿐만 아니라 완제품 생산, 포장, 유통까지 이 전 과정을 내부적으로 다 만들고 최적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공급 안정성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 출시는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 FDA의 최종 승인 결정이 올해 연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연말이요? 네. 따라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실제 시장 출시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죠. 와, 내년 초라니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아무리 먹기 편하다고 해도 약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결국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효능이죠. 임상 결과들을 보면 보통 주사제가 알약보다 체중 감량 효과는 더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효과가 조금 덜하더라도 편의성 때문에 알약을 선택할까? 이 점이 좀 궁금하네요. 물론 뭐 순수하게 최대 체중 감량률 이것만 딱 비교하면 주사제가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노보 노디스크가 발표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3상 임상 결과를 보면요. 그 효과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매일 먹는 알약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위고비 주사제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오, 주사제랑 유사한 수준이요? 그건 상당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편의성은 훨씬 높아지는데 효과가 비슷하다면 이건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단순 비교 수치상으로는 주사제보다 약간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기존 주사제 사용자를 알약으로 바꾸는 그런 대체 개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대체가 아니라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시장 확대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시장 확대요? 네. 주사바늘 이거 무서워하거나 거부감이 있어서 비만 치료 자체를 망설였던 그런 잠재적인 환자군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렇죠. 주사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죠. 네. 그리고 또 매주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하는 그 번거로움 대신에 그냥 매일 간편하게 알약 먹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즉, 기존 치료의 문턱을 확 낮춰서 아예 새로운 환자층을 비만 치료 시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릴리하고 경쟁해서 점유율 뺏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비만 치료를 안 받던 사람들을 새로 끌어들여서 전체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약의 형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아주 혁신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접근성 개선? 네. 어쩌면 비만 치료를 일부 고소득층이나 특정 환자군만 받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훨씬 더 보편적인 만성질환 관리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시장 확대 가능성이라. 그렇다면 가격 정책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아무리 효과 좋고 편해도 너무 비싸면 뭐 그림의 떡일 수 있으니까요. API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격도 주사제보다 비싸지는 거 아닐까요? 아직 구체적인 가격이 나온 건 아닌데요. 노보노디스크 경영진이 투자자 설명회 같은 데서 여러 번 밝혔어요. 들어보면 경구용 위고비 가격을 주사제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은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아, 정말요? 높게 책정할 계획이 없다. 네. 오히려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낮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까지 풍기기도 했어요. 와,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접근적 면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네요. 효과는 비슷한데 가격 부담까지 줄어든다면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월스트리트 쪽 분석을 보면 판매 방식에 대한 재미있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이 경구용 약들이 초반에는 보험 적용 없이 현금으로 약값 내는 고객들 대상으로 이른바 소비자 직접 판매, DTC 플랫폼 통해서 주로 팔릴 거다. 이런 전망이에요. 네, 그런 분석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험 등재 과정이 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니까요. 그렇죠. 출시 초기에는 보험 적용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 돈 내고 빨리 약 먹으려는 수요가 많을 걸로 보는 거죠.
이런 수요를 딱 잡아서 온라인 원격 의료 플랫폼 같은 거랑 연계해서 의사 처방부터 약 배송까지 한 번에 다 되는 그런 DTC 모델이 활성화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런 DTC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제약회사가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방식은 기존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접근이잖아요. 노보 측은 이 DTC 트렌드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걸 결코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요? 네, 환자들이 어떤 채널을 쓰든 가장 편리하게 치료를 시작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는 게 목표다. 이런 설명이에요. 기존의 전통적인 병원 약국 유통망에다가 새로운 DTC 채널까지 모두 활용하겠다. 이런 좀 유연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DTC 모델이 활성화되면 환자 입장에선 분명 편하긴 하겠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의 친분한 상담이나 관리 없이 약물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은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또 이런 판매 방식 변화가 장기적으로 의사-환자 관계나 의료 시스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편리성 이면에 있는 잠재적인 위험,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중요한 지점이십니다.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가 가져오는 편리함, 그 뒤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좀 더 장기적인 그림, 그러니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에 주가 하락 같은 단기적인 어려움도 겪었지만 투자자들이나 시장에는 어떤 메시지로 보내고 싶을까요? 노보노디스크는 꾸준히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경쟁 상황에 일이 비비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 그러니까 당뇨병, 비만, 그리고 관련 심혈관, 대사질환 분야에서 여전히 엄청난 성장 기회가 남아있다. 이 점을 부각하는 거죠. 특히 비만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대단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그들은 비만 치료 시장이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지난 25년간 GLP-1 연구 개발을 쭉 이끌어온 개척자이자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개척자이자 리더다. 네, 위고비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다음 세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숨기지 않고 있고요.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만 분야에서 리더십을 더 단단히 굳히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결국 노보노디스크는 경구용 치료제라는 새로운 판에서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공급망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API 및 완제 의약품 공급망 확보, 주사제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는 알약 기술 개발, 그리고 주사를 꺼렸던 새로운 환자층을 공략하는 시장 확대 전략,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춘 DTC 채널 활용까지 아주 다각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릴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비만 치료 시장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강력한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이 새로운 경쟁의 장에서 어떤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는지 그 속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공급망 문제 해결 노력부터 시작해서 주사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알약의 잠재력, 또 새로운 환자층을 끌어들여서 시장 자체를 키우려는 야심, 그리고 DTC라는 새로운 판매 트렌드에 대한 발빠른 대응까지 정말 이들의 전략은 단순히 경쟁사를 따라잡는 걸 넘어서 어쩌면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까지 읽힙니다. 네, 이 치열한 경쟁은 단순히 두 제약회사의 승패 문제를 넘어섭니다. 어쩌면 비만이라는 질병을 관리하는 방식, 나아가 우리가 비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아주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다양한 치료 선택지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약의 편리함이 주사제의 강력한 효과와 만나고 여기에 더해서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약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과연 비만 치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회적 수용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만약 효과적인 비만 치료제가 마치 영양제나 비타민처럼 누구나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들이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을